이제 실전 모의고사 3회 두 번째 독서 지문이죠. 네. 그 사회 지문에 해당이 되는데, 네, 두 가지 복합 지문입니다. 네, 복합 지문인데, 가 지문에서는 공공성을 구성하는 그 하위 개념의 특성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나 부분에서는 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지문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 관계인지도 나중에 읽고 나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문제를 통해서도 그것이 아마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첫 번째, 네, 7번 문제부터 있죠. 네, 7번 문제, 8번 문제 쭉 연달아 보면 일단 네, 7번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인가요? 네, 국어 수업의 일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것이 지문과 관련된 어떤 특수한 포커스를 맞춘 네, 문제인데 실체설과 과정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와, 많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선택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와 9번 문제가 여기에서 별표를 쳐야 될 문제입니다. 참고해야 될 문제고요. 자, 1문단부터 가의 1문단이죠. 네, 가부터 다시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의 1문단부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데 1, 2, 3으로 할 거냐 1, 3, 2로 할 거냐 일단 1, 3, 2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 2, 3으로 좀 가보자. 오늘날 하는 부분이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공성 결핍 현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첫 번째 뭡니까? 네, 공공성 결핍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공공성 결핍이 어떻다고? 네, 사회적 쟁점이 된다라고 하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단의 소주제, 문단 전체의 화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체와 사회의 역할에 주목하는 공공성 담론이 활성화되고 있다. 3번 먼저 가죠. 1, 3, 2로 가야 되겠네요.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자, 공공성 결핍의 요게 문제점이죠. 네, 문제점을 제시했으니까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플러스 앞에 있는 내용이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화사회라고 간단히 써도 되겠죠.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사회 역할에 주목하는 공공성 담론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공공성 담론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최종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에 관련된 것이 활성화, 그 담론, 이야기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것이 중심 내용이 되겠죠. 정보를 펼쳐놨는데 최종적인 중심 정보는 요게 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요게 되겠죠. 근데 이거 중간 과정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세 번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뒷받침 내용들을 썼는가라고 볼 때 공공성 결핍 현상은 개인을 사회와 독립된 별개로의 존재이자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 보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이 공공성 결핍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공성 결핍 현상은 그죠? 1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뒷받침 내용이 있죠. 그래서 공공성 결핍, 네, 뒷받침 내용이에요, 여기는요. 네, 뒷받침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끊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가 서로 별개의 존재죠. 네, 독립되고 별개인 존재죠. 별개의 존재로 보는 것이 바로 뭐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겠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거 경제적 효용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 그래서 네, 합리적인 존재 요게 뒷받침 내용이에요. 사실은 1, 3에서 중심 내용 끝났어요.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고 있다. 합리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존재로 보는 관점과 네, 관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향이 개인에게 자신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높일 것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경향들이 개인에게 경제적
효용 가치를 높일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들어갈까요? 네, 경제적, 네, 효용 가치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가치를 올려라.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겠네요. 자, 그래서 요것이 한 번 더 치고 들어가 뒷받침 내용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작은 따옴표는 공존이라든가 또는 연대, 서로 연합하는 거겠죠. 공존과 연대라고 하는 이런 것이 공적 가치입니다. 이런 공적 가치를 뭘로? 네, 뭘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연대가 공적 가치가 경쟁이라고 하는, 네, 경쟁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가치입니까? 네, 개인적 가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경쟁으로, 네, 경쟁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네, 공공성이 약화되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공공성 약화라고 하는 얘가 좀 필요할 것 같죠? 공공성 약화. 그 다음에 네, 사회적 불평등인가요? 네, 불평등이 심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번 있는 대로 쭉 정리해봤어요. 불평등을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상황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이 공공성 담론이 활성화된 거죠. 바로 요겁니다. 요렇게 화살표 연결하면 되겠죠. 뒷받침 내용에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좀 전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죠. 지금 바로 첫 번째로 이어지는 바로 이러한 내용은 어떤 전제의 성격이 있어요. 백그라운드 개념이죠. 전제의 성격에서 전제 추론을 묻는 문제라면 여기를 보면 되겠지만 문단의 핵심을 보자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는 공공성의 결핍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결국은 사회적 담론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걸로도 충분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뒷부분은 네, 지문에서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건질 수 있는 내용은 뭐다? 공공성이 약화된 것이 공공성 담론이 활성화되는 원인이겠죠? 불평등이 심화된 것도 공공성 담론이 활성화가 된 원인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 1, 담론이죠. 네, 담론이 시작됐던 원인 1, 이것이 담론이 시작된 원인 2로 봐도 돼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정리해라. 그 다음에 사문단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첨화주술로 갑니다. 효율적으로 좀 빨리 봐야 되니까. 자, 마지막 문단을 딱 보니까 마지막 문단이 접근성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문단을 딱 보려고 하니까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 이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나? 다시 이 문단으로 되받고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네, 공공성의 하위 개념을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이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 네, 순서대로 독해를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독해하자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정리 들어가죠. 네, 국가와 정부와 관계된 것이겠죠. 자, 그래서 공공성에 대해 높아진 관심은 공공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공공성의 개념을 규명하는 연구. 자, 이걸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두 번째, 공공성을 저기 있죠? 네, 공공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이어진 것처럼, 네, 여기에서는, 네, 국가나 또는 정부와 관계된 것이죠. 국가 또는, 네, 정부와 관계된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만 간단하게 파악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또 정리 들어갈게요. 그래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공공성이죠. 네, 이 정당한 권력을 소유한 정부기관이 또는 국가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정부기관이죠. 네, 그래서 공공성에 관련된 것은 정부기관이 합법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요. 공적인 권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공적 권력을 지니고 있어요. 합법적이고 공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데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국가 또는 정부기관과 관계된 것으로서 공공성의 개념에 뭐가 있습니까? 강제, 권력,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강제, 권력, 의무가 정부기관에 주어져 있는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정부기관, 국가 또는 정부와 관계된 것에 모든 행위가 해서 여기에서 모든 행위가 누구예요? 국가 또는 정부 관계된 것, 정부 관련 기관, 정부기관이겠죠? 정부기관의 모든 행위가 다 옳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즉, 모든 행위가 공공성을 다 가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공공성이 모두는 아니다는 얘기죠. 공공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공공성의 하위 개념이 저러한데 3번으로 정리하고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결국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개념은 뭐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공성의 핵심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 행복한 삶 보장하는 것, 그 다음에 국가의 이익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이익을 신장시킨다, 늘리는 거죠.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을 도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도모하는 것이 공공성의 핵심 개념이 된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역시 공공성의 하위 개념으로서 공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공익을 먼저 좀 체크할까요? 예, 공익. 여러 사람에게 공적으로 이익을 갖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넓은 개념입니다. 광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익인데 첫 번째 광의, 넓은 의미의 광의는 사회 전반의 이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 전체, 사회 전반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광에서 플러스 어떤 정의라든가 평등 등의 가치 개념적인 요소도 들어갑니다. 가치적인 요소가 다시 한번 가치적 요소, 정신적, 멘탈적인 거죠. 요소가 포함이 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좁은 범위의 뜻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협의라고 해요. 좁은 의미다라고 해서 협의의 개념을 보니까 협의는 사회 전반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회 전반에 좀 다르죠. 여기는 그냥 이익인데 여기에서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사회 전체에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공익의 좁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공복리, 복지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공복리의
예, 의미를 네, 지니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여기 묶으면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겠죠. 공익, 먼저 하위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공공복리는 뭡니까? 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네, 해서 여기 공공복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 따로 하는 게 낫겠네요. 공공복리라는 건 지문을 보니까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이죠. 그래서 네, 사회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네, 귀속되는 이익이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공공이익이다. 또는 공개적 차원에서 확인되는 이익이다라고도 하네요. 공개적 차원에서 확인되는 이익이다. 개념 정리만 잘하면 되겠네요.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가죠. 마지막 문단이죠. 자, 4문단. 자, 마지막 문단은 계속해서 소주제 미리 좀 얘기를 했죠. 공익이 아니라 접근성이네요. 그래서 여기에도 네, 이제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네, 개념 정리하면 되겠죠. 개념 정립이네요.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 혹은 공유되는 자원이 사회 구성원들에 얼마나 개방되고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접근성이다. 자, 해서 네, 요거는 공공재 또는 네, 공유 자원이에요. 공유되고 있는 자원이 구성원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 정도겠죠? 아니면 얼마나 개방되고 있느냐? 네, 구성원들에게 얼만큼 네, 개방이 되어 있느냐 요 정도를 따지는 것이 접근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개방되고 플러스 네, 활용되는 거겠죠? 개방,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계속해서 지문을 보니까 네, 정치적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을 의미하는 행위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네, 정치적 참여, 네, 정치적 참여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알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알 권리 보장.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네요. 네,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 행위와 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인가요? 네, 정보에 대한 네, 접근성까지. 요것이 접근성의 어떤 네, 추가 확장 개념으로 좀 보는 거죠. 자, 근데 이 중에서 네, 다시 포커스하는 건 네, 알 권리를 보장하는 요 부분이에요. 알 권리를 보장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알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마디로 정보를 공지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넘어서는 것. 정보를 널리 알려주는 거를 넘어서서 더 있다는 내용이죠. 사회 구성원들이 정보에 관련된 공적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게 되는 네, 공적 문제를 고찰, 깊게 생각하게 하는 네,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기 제공 마무리됐네요. 첫 번째 첫 번째 지문에서는 공공성에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들, 그 하위 요소들을 좀 설명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연속적인 설명이라 이와 같이 연속적인 설명이 있는 글들은 첫 번째 문단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첫 번째 문단에서 정확히 파악해라 해서 항상 마지막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속된 설명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면 바로 첫 번째 문단에서 좀 더 네, 깊이 있게,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바랍니다.